안녕하세요. 카리브TV 조도현 PD입니다. 얼마 전에 볼트 EV 시승기를 통해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었죠. 이번엔 이어서 전기차를 살까 말까 고민인 분들에게 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트 EV를 2018년에 사서 2년 꽉 채워서 타고 팔고 바로 테슬라 모델 3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타고 있는데요. 이 차도 이제 곧 2년이 다 돼갑니다. 약 4년 가까이 전기차만 탔는데요. 지금은 아닌데 볼트 EV를 타고 다닐 때만 해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하고 있으면 항상 사람들이 와서 충전하는 걸 구경했어요. 대부분 급속 충전기가 흡연구역이랑 맞닿아 있어서 담배 피우러 오가면서 충전기에 표시된 정보들을 구경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는 전기차가 충전하는 모습 자체가 신기할 때였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차 꽤 많아졌죠? 충전하는 모습도 흔해졌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순수 전기차는 10만 대 넘게 팔렸는데요. 전체 자동차가 170만 대 넘게 팔렸으니까 점유율로만 따지면 약 6% 정도인 셈인데요. 아직 대중화되기엔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1년에 10만 대라는 숫자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이제 막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전기차를 꼭 사야 하는 걸까요? 요즘 대세는 전기차라는데 전기차 안 타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요즘 나오는 전기차에는 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만 해도 OTA 방식으로 시시때때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화면 구성이랑 UI도 싹 바뀌었습니다. 그냥 바퀴 달린 스마트폰 같아요. 상시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버그나 오류 등도 잡고요. 드라이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의 전기차를 보더라도 굉장히 최대한 미래적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여러 첨단 기능들도 적극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연기관차보다 부품 수도 적게 들어가고 제어도 쉽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얼리 어댑터 스타일의 소비를 좋아한다면 전기차를 추천하는데요. 다만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선은 충전 스트레스입니다. 전기차를 사기 전에 무조건 충전 인프라부터 살펴야 되는데요. 가장 베스트는 충전기가 집이든 회사든 거점에 있는 겁니다. 개인용이면 더 베스트고요. 저는 집에 제 개인용 충전기가 있는데 제가 설치했을 당시만 해도 충전기도 보조금이 나와서 한전 계량기 값만 주고 거의 공짜로 달았어요. 그 전까지 저도 볼트 EV를 1년 동안 공용 충전기에서 충전하면서 다녔는데요. 집 근처에 다행히 급속 충전기가 몇 군데 있었고 한 군데는 심지어 시범 시행한다고 공짜였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동네 전기차들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충전 경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줄 서 있는 경우가 종종 생겼고 일이 바빠지면서 충전할 시간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충전기 보조금 줄 때 더 늦기 전에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클린엘렉스라는 업체에 연락을 해가지고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용인시의 한 빌라 단지인데요.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한 동의 입주자들 동의를 다 얻어야 합니다. 다행히 제가 사는 동은 입주민들이 얼마 없고 다 알고 지내는 사이라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집에 나만의 전용 충전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전기차 라이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퇴근하면서 충전 걸어놓고 출근할 때 와서 보면 완전히 충전돼 있거든요. 마치 집에 주유소가 생긴 느낌이에요. 아무튼 전기차를 불편 없이 제대로 타려면 집이나 직장에 충전기가 있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특히 저처럼 하루에 200km씩 돌아다녀야 해서 매일 충전해야 하는 드라이버일수록 거점 충전 인프라 확보가 필수입니다. 그게 아니면 충전기를 찾아 헤매는 충전 유목민이 되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뭐 어차피 주유소도 싼 곳 찾아서 가는데 그깟 충전하러 갈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그게 엄청 번거롭고 무엇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급속 충전기들이 대형 마트나 쇼핑몰, 호텔, 공영주차장,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야 되고 혹시나 그곳에서 누가 충전하고 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부담도 생기고요. 설상가상으로 겨울처럼 기온이 낮을 때는 충전 속도도 더딥니다. 예전에 겨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렇게 기다렸다가 충전한다고 한 2시간 넘게 있다 온 적도 있어요.
집에서 혹은 직장에서 출발할 때 완충된 전기차를 타는 것과 밖에 나가서 충전하고 어딘가를 가야 하는 동선은 삶의 질까지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집에 충전기가 있기 전까지는 항상 동선에 충전 시간을 넣어서 1시간 정도는 더 추가해서 나갔었는데요. 그만큼 시간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일부러 점심이나 저녁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어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만큼 이동과 시간 활용에 제약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전기차가 1년에 10만 대씩 팔리는 요즘에는 충전 스트레스가 더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20만 대 판매가 목표라고 하는데 그만큼 공용 충전기 보급이 충분히 따라줄까 의문이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급속 충전기를 보면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급속 충전기 수가 제가 처음에 볼트 EV를 탔을 때의 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 휴게소에 한두 개 있었는데 지금도 한두 개 있어요.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그래도 평일엔 한가했는데요. 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냐면 휴게소 충전소에 가보면 포터 EV나 봉고 EV 같은 1톤 전기 트럭들이 자주 점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나들이객들이 많아져서 충전하려고 줄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강원도 동해시에 다녀왔는데요. 그곳엔 전기 트럭들과 아이오닉 5 택시들이 줄을 서서 점령하고 있었더라고요. 전기차는 다양하게 폭증했는데 그만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 수는 체감상 그리 많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충전기들이 모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행 가는 거리 얼마 안 남겨두고 가까스로 충전소에 왔는데 충전기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고장나서 결국 견인차 부른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오랫동안 안 고쳐지고 있는 충전기도 꽤 되는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부품이 없어서 빠른 수리가 안 된대요. 그리고 전류와 습도, 기온에 따라서 에러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좀 면역이 됐어요. 모든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하거나 뭐 받아들여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뭐 좀 무뎌졌다고 볼 수 있죠. 자동차의 전동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요. 내연기관차의 생산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전기차 시대가 올 테지만 지금은 꼭 전기차를 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전기차가 요즘 유행이라 무조건 타는 것보다 과연 나는 지금의 전기차 인프라가 주는 충전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타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밥이나 회사밥을 먹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굳이 전기차를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카리브TV 조디언이었습니다. 디젤이 짱이야!